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MBC가 전남의 관심 선거구인 담양 한평 영광 장성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 두 곳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들에 맞서는 상대 후보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은 곳들인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이 불 때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 만큼 민주당 지지가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계호 후보를 단수 공천하면서 여기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이석경 후보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는 유권자와 옛날 거기가 전통 이제 민주당 여기는 선호하니까 지역 발전이 너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분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이.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당을 필요 없이 새 인물로 해가지고 인물로 해서 선출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지역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이석경 씨가 똑똑하다고 봐요. 지난달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할 만큼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민주당 의원이 고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가 52%, 무소속 이석경 후보는 35%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계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 3%, 새로운미래 김선 후보 2%, 개혁신당 곽진호 후보 1%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는 이계호 후보는 64%, 이석경 후보 22%로 두 후보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비례대표 지지도는 조국혁신당이 38%, 더불어민주연합 34%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도 민주당 공천 잡음이 일었던 곳입니다. 당초 단수 공천을 했다 사천 논란이 일어 경선을 다시 한 끝에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된 권향엽 후보. 여기에 대항마로 나선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 홍보수석, 국회의원 3선을 경험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권향엽 후보가 59%,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22%로 권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큰 폭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37%, 더불어민주연합 31%로 나타났고 국민의미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자유통일당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 3곳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각각 501명, 응답률은 21.7%에서 22.6%로 표본 오차는 두 선거구 모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당장 모레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이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비민주당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지게를 매는 등 조금이라도 시선을 끌만한 독특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과 바람개비로 꾸민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에게 인사합니다. 우산을 쓰고 가던 시민들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윤민호 광주 북구을 진보당 후보자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주겠다며 시작한 자전거 유세입니다. 자원봉사자 수십 명도 거리로 나와 쓰레기를 주우며 유권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화답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조언까지 많이 해주십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운동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비해 열세인 후보자들은 이색적인 선거운동으로 지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도 다가온 만큼 눈도장을 확실히 찍겠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한 자릿수 정당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도 이색 선거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선거구를 다니면서 지역에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게를 맨 이유는 우리 북구 지역 주민들을 정말 진심으로 주인으로서의 모시기 위해서. 최근 보석이 기각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광주 서구갑 소나무당 후보자를 대신해서는
가족들이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송 후보자의 배우자인 남영신 씨는 혼자 선거구를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보석이 기각되면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손을 잡아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시고. 양윤열 광주 광산갑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토끼탈을 쓰고 다니는 역발상의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뚜렷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알리려는 비민주당 후보자들의 안간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5.18의 핵심 쟁점이었던 계엄군 성폭력 사건과 북한 특수군 침투설 조사 결과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북한 특수군 침투설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명확히 했고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은 실제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보고서 논란이 가시지 않으면서 오는 6월 예정대로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관총이 장착된 차량에 올라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한 시민군. 지만원 씨는 이 남성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 1호라고 지칭했습니다. 김구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본 게 아니라 집사람이 봤어요. 봐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제가 김군 1호라는 거를, 광수 1호라는 걸 제가 그때 봤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 씨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줄곧 주장해온 북한군 침투설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두고 얼굴을 비교 분석하는 기술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해상도도 낮은 사진을 잘못된 군사 지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광주교도소와 전남의 17개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주장에서도 북한과 연관된 어떠한 단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가 없는 허위임이 밝혀졌고요. 이제 앞으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와 관련된 그 사회적인 논란이라든가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보고서 공개가 미뤄졌던 성폭력 사건도 진상규명 결론이 났습니다. 조사위는 5월 18일 금남로에 최초 투입된 제7공수여단 33대대 병력들이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아 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계엄군, 참고인, 피해 당사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5.18 이후로 이어진 연행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으면 성폭력 사건은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음을 말해주신다고 그런 취지로 조사에 참여해 주신 거거든요. 이미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반발을 하는 등 끝맺음이 매끄럽진 않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조사위는 마무리된 17개 직권사건 개별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전남도청 집단 발포 경위와 관련해 광주시 의회와 민변 광주지부, 5월 정신지키기 범대위 등은 5.18 진상조사위 보고서를 차라리 폐기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일정대로 보고서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폐기를 선언하라! 지역사회 반발과 관련해 5.18 조사위 측은 이미 공개된 보고서를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종합보고서의 지역사회의 수정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76년 전 제주에서는 3만 명이 넘게 희생된 4.3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제주 4.3 추념식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개가 가득 내려앉은 4.3 평화공원에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76년 전 4.3의 광풍 속에 숨진 3만 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 추념식에는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희생자를 복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4.3 당시 5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 얼굴조차 기억하기 힘든 김옥자 할머니. 아버지, 나 얼굴 알아주고 가.
아버지, 나랑 아버지 얼굴 몰라. 아버지 날 불러도 모를 거고, 나도 아버지 불러 죽을 쟁이도 몰라보 난 부르고. 다른 유족들의 증언과 인공지능 기술에 힘입어 김옥자 할머니는 얼굴조차 모르는 아버지를 70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옥자야, 아버지여. 하영 기다렸지. 이래 오라 우리들. 얼마나 컷인지 아버지가 한번 알아보게. 김 할머니처럼 아버지 얼굴조차 모르는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추모객들마저 부녀상봉 장면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족들은 일부 정치인들의 4.3 왜곡과 폄훼 발언으로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4.3 왜곡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게는 그 어떤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4.3 왜곡 처벌에 관한 사전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대통령의 추념사를 국무총리가 대신 읽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없이 국무총리 추념사에 그쳐 진상조사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약속에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하여 미진했던 부분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족과 도민들은 70여 년 전 아픔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화해와 상생의 4.3 가치의 정신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길 바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4년 넘게 영업을 하던 광양의 한 식자재 마트가 최근 문을 닫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에 납품업체들은 10억 원에 이르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식자재 마트. 출입문에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법원과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 도착 안내 스티커도 수두룩합니다. 요금이 밀려 전기마저 끊긴 내부는 깜깜하고 빈 상자와 카트 등으로 어지럽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대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일부 식자재가 남아있긴 한데요. 이미 썩어서 악취가 나는 상황입니다. 마트 영업이 중단된 건 지난달 초. 마트에 물건을 대던 납품업체들은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고 없는 영업 중단에 밀린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납품업체만 20여 곳, 미수금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업체예요. 한 군데에서 이렇게 사기라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돈을 못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피해 업체들은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마트 측이 대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마트 주소에 또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트로 카드 매출 대금이 들어오면 다른 곳으로 융통되게 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압류가 될 거라는 그래서 예측을 하니까 그걸 다시 바꾸자.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채권 양도를 했다. 자기네들을 짜고 치는 그런 거 아닌가. 취재진은 입장을 들으려 마트 대표이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일부 피해 업체들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조만간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에게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가 지난달 29일 KBS 광주방송 총국에서 예정된 선관위 주관 토론회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결과 방송이 1시간 넘게 지연됐고 토론회 형식도 대담으로 바뀌는 등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서구 선관위는 사흘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민주당 민형배, 국민의힘 안태욱, 녹색정의당 김용재,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를 초청해 공약과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후보자 토론회는 내일 오후 1시 55분부터 광주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후보자 토론회 이후에는 광주 광산을 진보당 전주현 후보의 연설 방송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풍암저수지에서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윤정열 씨는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에서 수달을 발견했다며 자신이 찍은 영상을 광주 MBC에 보내왔습니다. 수달은 지난 2010년 이후 광주천에서는 시민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지만 풍암저수지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풍암저수지의 수질은 수달이 서식하기에는 맞지 않은 점으로 미뤄 수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풍암저수지로 흘러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해온 민간업체가 투자비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달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주고법 민사 3부 이창한 판사는 어등산 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조정은 오는 18일 광주고법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호남고속도로 장성 IC 인근 도로에서 66살 문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에서 맥주박스 100여 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수습에 2시간이 걸려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문 씨의 차량이 구분기를 돌다 차량 안에 있던 맥주가 쏟아진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오피스텔 관리업체가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과다 징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오피스텔 관리업체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4년여 동안 208세대의 통신요금 약 2,700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어제 접수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